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에듀 김동원입니다. 이번 시간 그 콘크리트 시공 질문편에 이어서 답변 차시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는 시공회사에서 직접 근무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시공회사에서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특별한 강사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그 집안 강의에서 굉장히 훌륭한 강의를 보여주고 계신 이성현 대리님이시죠. 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성현입니다. 사실 제가 시공회사에서 되게 오랜 시간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잠깐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번 차시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뭐 노하우가 많이 쌓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아는 만큼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답변이 아니라 굉장히 모르는 것도 답변 잘 해주시면 더욱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편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고, 사실 어느 회사에 가든지 어느 분야를 가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근데 시공회사에서 좋아하는 답변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구조편이랑 좀 유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뭘 많이 갖추었다 이런 것보다는 많이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공 현장에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는데 약간 씩씩한 모습, 그런 씩씩한 목소리로 면접을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현장에 있을 때 뭐 저한테 이런 말씀 좀 해주셨거든요. 야, 얼굴도 좀 시커멓게 타고 덩치도 좀 있고 그래야 현장에서 일도 하기 좋지,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이게 아주 없는 말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시커먼 분을 좀 바르고 가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면접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저와 같이 이렇게 얼굴 하얀 사람들은 그 시공회사에 지원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게다가 이 질문을 할 때 역량과 가치관을 토대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달라,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 뒤에 한번 가보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공 현장 직원이 갖춰야 할 자질이나 역량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업무 특성을 좀 파악해야지 잘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공회사 갔을 때 제가 좀 당황했던 건 용어가 좀 문제였었어요. 처음 보는 용어가 좀 많았거든요. 용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본 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뭐 가다 왔고 이런 게 있어요. 가다 왔고? 그게 뭔가요? 이게 거푸집입니다. 아, 거푸집. 뭐 사식갱이 들어보셨나요? 사식갱이? 네, 뭐 막대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철근을 사식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오야 아시죠? 오야는 알겠습니다. 옛날에 그 오야붕이라고 그 야인시대, 그렇죠. 야인시대 했을 때 오야붕이라는 단어가 한때 유행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들은 야인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로 뭐 이렇게 그 작업반의 반장님이죠. 반장님을 오야라고 가끔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대꾸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대꾸요? 그 말 안 들을 때 다 대꾸 하라고 이렇게 좀 소리칠 때 하는 용어가 아닌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대꾸는 창문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단도리, 뭐 대나우시, 특히 루베, 해베 이런 말들 되게 많이 쓰는데 뭐 마이다스 에듀 강좌를 보면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많은 용어가 있네요. 대부분이 좀 일본 용어인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 이렇게 외워야 될까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꼼꼼함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현장 기사들은 실제로 뭐 시방서, 그리고 설계 계산서, 그리고 도면, 그 중에서도 시방서랑 도면을 끼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현장이 시공 도면대로 아니면 시방서대로 잘 시공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현 씨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희 마이다스 에듀 강좌에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건설사 업무의 이해라는 그 강좌를 한번 봐보시면은 현장 기사가 갖춰야 할 자세, 그리고 업무, 그리고 현장 기사가 보낼 수 있는 하루 일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눠져 있죠. 시공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어야 잘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뒤에 가보면 시공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뭐 느꼈는지 말씀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시공 현장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이제 시공 현장에서 뭘 느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답변하기 좀 힘들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라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어서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시공 현장 업무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많이 좀 힘든가 보죠? 뭐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힘들다 안 힘들다를 구분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느냐, 그리고 본인이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고 막상 가서 이게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뭐 힘든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 만약에 그 성현 대리님한테 딱 이 질문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네. 모범적으로 어떤 식으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간다. 그런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힘든 일을 뭐 잘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씩씩함, 여기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답변하는 그 자세라든지 뭐 상사들, 그러니까 자기 선배님들에게 어떻게 잘할 수 있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답변 자체보다는 약간 그 분위기와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내용 자체야 뭐 네. 말해야 되는 내용 자체야 뭐 당연히 잘 말해야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과 관련된 그런 전공 지식을 다루는 그런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뭐 기사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기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또 국내에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5대 건설사에서 모두 출제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기 전에 강도가 뭔지 감을 좀 잡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재령 28일 압축 강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28일 압축 강도라고 한다면 뭐 한 21 MPa 정도에서 뭐 써볼까요, 제가? 21 MPa 정도에서 이제 강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40 MPa까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아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24에서 30 정도 그 정도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뭐 단위를 좀 바꿔보면 네. 210kg 중 네. per cm 제곱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40은 얘가 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400kg 중 cm 제곱 정도 될 거예요. 단위를 바꿔서도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개 정도를 들어본다고 하면 물, 시멘트비, 시간, 워커빌리티, 그리고 골재의 크기나 형태 등이 대표적인 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물 시멘트비라는 것은 상대적인 물의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멘트에 비한 상대적인 물의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물 시멘트가 너무 높아지면은 유동성은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강도는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한도 한에서 물 시멘트비는 되도록 적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여름에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 수화열이 너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동결 문제가 생겨서 얼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값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 때에는 그 물 시멘트비를 40% 이하로 떨어뜨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유동성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유동화재나 감수재를 사용합니다. 네. 유동화재나 감수재는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건 혼화재가 아니라 호나재, 그러니까 어이와 아이의 차이인데 그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적은 단위 수량을 가지고도 강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혼화재료가 되는 거죠. 네, 방금 그 혼화재 할 때 혼화자의와 저의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전자칠판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질문에도 뭐 혼화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둘 다 목적은 비슷합니다. 어차피 이제 이 두 개가 이렇게 구분은 되긴 하지만 둘 다 뭐 워커빌리티라든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혼화저이라고 얘기하는 이 혼화재는 이제 액체 약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에 비해서 굉장히 소량이고 액체 형태를 띠기 때문에 콘크리트 배합 계산을 할 때에는 이 혼화저이에 대한 그 양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혼화재, 자의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액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약간 고체 형태입니다.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배합 계산할 때 이게 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하진 않고요. 두 개를 합쳐서 혼합 재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주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 공기연행제, AE제가 되겠죠. 방금 AE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AE제는 공기량을 좀 증가를 시켜서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량을 너무 증가를 시키면은 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양이 중요합니다. 감수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계면활성 작용으로 시멘트 입자들을 좀 분산시켜가지고 적은 수량만 가지고도 워커빌리티를 좋게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화제는 결국 고성능 감수제랑 동일한 말인데요. 2에서 30% 정도 되는 물시멘트 비를 가지고도 워커빌리티 확보하고 강도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혼합 자유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폴라이애쉬, 뭐 고로슬레고, 실리카륨 같은 것들은 결국 뭘 만들고 남은 찌꺼기들을 쓰는 재료들이거든요. 재활용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또 플랜트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를 가지고 이제 재료들을 이제 태운 다음에 남는 찌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집진기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이 플라이애쉬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바타메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바타메시는 이제 플라이애쉬랑 달리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재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되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시면은 콘크리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예,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부터 공사 후까지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네. 네, 전자실판 한번 봐보실까요? 일단 이렇게 뭐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시험으로 세 개로 한번 저희가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여기 이제 공사 전부터 한번 봐보시면은 이러한 다양한 시험들로 여러 가지 재료들이 골고루 적절한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그 공사 중 시험을 한번 봐보시면은 뭐 슬럼프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슬럼프라는 것은 그 콘크리트 유동성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유동성, 워커빌리티 비슷한 말이고요. 네. 슬럼프가 크면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작업성이 좋게 되지만 강도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재료 분리가 심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또 염화물 함유량 시험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여기서도 이제 공사 전에 염화물 함유량을 뭐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콘크리트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알칼리입니다. 그런데 그 알칼리에 염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콘크리트 강도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철근도 부식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닷가에 만약에 이런 게 시공이 된다고 하면 바닷바람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사 후 시험으로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시험들을 가지고 이제 얘들이 뭐 콘크리트가 제대로 경화되었는지 제대로 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나 보네요. 예, 일단 표면 강도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콘크리트를 때려보면서 하는 거예요. 손으로 때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대면 빵 하고 때려주고 여기에 강도에 대한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게 때려보는 게 있고요. 아니면 때려보지 해머로 않고 이렇게 두드리나 보네요. 예, 해머라고 하는 이렇게 연필처럼 이렇게 커다란 게 있어요. 대고 탁 누르면 팡 하면 튕겨 나오는. 제가 손으로 때리는 건 아니죠. 초음파 시험 같이 때리지 않고도 그렇게 강도를 측정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